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상해요? 오늘 뭐 머리 어떻게 좀 뭐 가을 한번 같아요? 볶으셨어요? 아니 원래 반곱슬이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오늘 조금 약간 분위기가 네. 이게 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볼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데기 산 거 아니고요. 예. 아침마다 열심히 헤어 메이크업을 돈 주고 받고 오고 있습니다. 예. 제 돈은 아니지만 돈 주고 받고 온다라는 거. 자, 오늘 그래서 반등을 했잖아요. 기분 좋은 반등. 네. 오늘 기다렸죠. 예, 정말 기분 좋은 반등이었던 것 네. 같고요. 어제 지난 금요일 IT 대란이 있고 나서 어제 국내 시장도 제가 잠깐 보니까 네. 어제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아유, 뭐 국장은 더 빠져요. 예. 그래서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정말 반도체까지 엄청난 조정을 줬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건가라는 그러한 제가 뭐 제목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오늘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CNBC에 있는 헤드라인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S&P 500이 이제 올라갔다. 가장 정말 최고의 날이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고 나서 지난 이제 6월 이후로 가장 최고의 날을 오늘 어떤 반등으로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고 이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빅테크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턴어라운드라는 이러한 단어가 오늘 약간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속적으로 사실 과거 뭐 대선 기간 때면은 대선이 있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부 뭐 조정 이후에 또 상승세를 조금은 내심 엄청나게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득이 될까 또는 독이 될까 과거의 그런 흐름에 맞춰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물론 그 프리미엄 자체를 보게 되면 AI라는 메가 트렌드, 거기에 따른 또 빅테크들의 비중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러셀 2000 지수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가고 이머징 국가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뭐 높은 프리미엄 받고 있는 미국이 어느 정도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잉이 또 다시 살아나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이제 대한항공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 꼼수에 유럽에서 이제 디지털 시장법 벌금 부과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유럽 연합이 일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일을 네. 잘하긴 잘하는데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뭐 그럴 수 있죠. 너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를 수 있는데 일단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대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돈 낼래 아니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동의할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 그 대신 개인 정보 이거 무료로 하게 되면 개인 정보는 너가 줘야 돼, 제공을 우리한테. 해야 돼. 그 이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냥 무료로 하고 개인 정보도 주기 싫은데 네.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그런가? 뭐라도 하나 줘야죠. 뭐 하나 줘야 인생은 돼요? 기브앤테이크예요. 이용하려면 내 어. 개인정보 주던지.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미 다 털려갔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굉장히 아직 예민하죠. 우리나라도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해요. 근데 네. 저만 안 예민해요. 저는 이미 뭐 다 털려갔다고 생각을 해서 늘 스팸 문자 받고 있고 예. 뭐 메일은 뭐 수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저한테 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데 네. 텔레그램으로 그렇게 문자가 텔레그램 와요. 텔레그램으로? 네, 나 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 자, 픽업해 줄 사람이 없다. 나 데리러 와라. 누가 여자가? 여자가 하루에 10명씩. 진짜요? 네, 한 5명, 10명씩.
이상한 사이트 이게 가입하지 약간 아니 말랬잖아요. 그게 약간 로맨스 스캠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박 팀장님 어떤 사이트 들어가는 거야, 진짜. 어디다가 아니, 이제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 그런 텔레그램이나 문자가 정말 많이 올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내 번호가 어디서 털렸지? 제가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네. 내가 뭘 잘못 가입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이런 어쨌든. 개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한번 또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가장 핫하죠. 네. XAI입니다. XAI에서 AI 클러스터가 이제 액티베이트, 자, 가동이 시작됐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XAI의 신규 채용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할 아주 유능한 직원들은 바로 또 이제 연락을 달라. 이러한 이야기까지 좀 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클러스터가 가동이 되면서 이제 AI 이제 머신 이제 훈련하는 그러한 머신러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이 시장을 좀 변화를 줄까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같이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을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미국 증시 대표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다우존스도 0.32% 물론 일부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엔비디아 반도체 섹터가 정말 증시를 그대로 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8% 상승을 했고 S&P 500은 1.08%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1.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부 장 초반에는 일부 뭐 조정이 좀 있었지만 장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견고하게 엄청나게 또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섹터 흐름 오늘 잠깐 감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좀 편안하네요. 편안하죠. 근데 저기 딱 정중앙에 통신 관련 섹터가 실적 때문에 굉장히 또 안 좋았는데 맞아요. 저거만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에너지 그리고 통신 저쪽만 좀 지워졌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약간 상처가 났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중간에. 예, 자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3%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어제 지난 금요일에 11% 하락을 하고 이번에 13%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정말 5년 내에 최악의 그러한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버라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발표를 했고 또 AT&T가 지난 2월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또 악재가 또 나온 그런 뉴스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쪽 이제 통신사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마이너스 1% 하락을 했는데 워렌 버핏이 팔았습니다. 예, 이 부분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가가 뭐 일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일부 변동성을 좀 주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조금 하락해 나머지는 뭐 너무너무 좋은 흐름 자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애플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0.16%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부분 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도 0.32% 하락을 했다. 테슬라가 5% 상승하게 됐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실적 발표를 제가 뒤에 가서 또 같이 보실 텐데 뭐 GM, 테슬라,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게 되면요. 일단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지금 뭐 국채 금리, 뭐 금리 같은 경우, 마침 유가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일부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네. 큰 변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가 뭐 금리와 유가를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79달러, 이제 80달러를 깨고 밑으로 79달러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2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별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나저나 저희가 박 팀장님 좀 부담을 가지고 방송에 임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어제 제가 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두산? 세미나 어떻게 알았어요? 두산 관련한 세미나를 했어요.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오셨냐? 그 중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제가 만난 기자분이 계신데 블룸버그 기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방송을 애청하신대요. 3프로 TV를? 예.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이제 영어 부담- 예. 영어 좀 써야 되나? 아니, 슬슬. 그건 아니에요. 예. 그분은 영어 잘하시니까 한국어를 제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좀 부담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 또 명쾌한 해석 예. 또 거기에 뭐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삼프로 TV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프로 TV를 보신다고요? 어. 블룸버그 기자분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명함을 교환하고 예. 그 정도. 어. 예, 그래서 어깨가 어제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그럼 거기서 취재를 하겠습니까? 저는 기자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그 2시간 내내 세미나를 하는데 그거를 계속 막 기사화 하잖아요. 저는 그냥 들어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그걸 또 기사화 하려면 얼마나 또 이해를 하고 맞아요. 또 쉽게 써야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을 참 쉽게 직업이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쉽게 하시는 걸 보면서 챗 GPT가 이제 큰 조용히 하세요. 도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자분들 들으신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리도 다 넘볼 수 있어요. 블루모그 기자가요? 아니요. 네. 챗 GPT가. 챗 GPT가? 네, 그런 거 다 오디오 해가지고. 아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일 먼저 뺏길 직업이 방송인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이런 막 재치, 센스 더 있어. 더 있어요? 예, 더 있어요. 예. 저희는 저급하죠, 사실.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예, 주가가 알겠습니다. 연일 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글로벌 IT 중단 사태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오류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주가가 마이너스 13%입니다. 종가 기준 13%인데 추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구겐하임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신규 고객 계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언급이 됐고 아마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뒤에 가서 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밸류 체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언에어입니다. 이 저가형 이제 항공사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 주가 마이너스 16%대 급락을 했고요. 네. 세후 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 하락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고 이번 여행에 대한 수요도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가이던스 때문에 또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데 또 일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입니다. 중국 시장을 위한 블랙웨어 칩을 개발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주가가 4%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는 블랙웨어 칩이라고 하니까 이거 미국 수출 통제 때문에 이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새로운 버전이 미국 수출 통제와 호환이 되는 그러한 칩이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세부적인 그러한 뭐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은 아마 향후 저희가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 나온다라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통신사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자, 보라이전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는데 매출이 하회를 했습니다. EPS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하락을 했고 사실 오늘 보라이전 외에도 다른 통신사들의 악재 또한 같이 좀 나오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섹터 전체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5%대 상승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회사 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될 것이다. 물론 아주 소량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될 것이고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아주 본격적인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2025년에 생산된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2026년으로 연기가 된 거에 대해서 약간의 또 실망스러운 기사 내용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망감을 표출하는 그런 이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 시점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과거 사실 2020년 초반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25년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거야 라고 그때 당시에 약간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지금 2025년에 생산 아주 뭐 적은 양이지만 생산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계획을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5%대 반등을 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EV 기업, 전기차 기업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7일 영래포 금리를 1.8%에서 1.7%로 인하한다라고 발표한 후에 EV 회사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대출 기준 금리도 3.35%로 인하하겠다. 5년 LPR 금리도 3.85%로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많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 EV 기업들이 동반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요. 같이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의 데이터,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희 엄청 바쁘겠어요. 맞아요. 이제 예. 내일부터 정말 바쁜 하루하루가 또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 알파벳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아 있죠. 제가 뭐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비자, 코카콜라, 와, 내일 정말 난리네요. 맞아요,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 알파벳이 광고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 뭐 메타와 그 외 스냅이나 많은 기업들의 또 광고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또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뭐 가이던스 전반적인 산업 업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인페이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 뭐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자, 뭐 소비에 관련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이러한 기업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산업 업황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다. 그리고 GM, 테슬라, 포드까지 수요일 날 포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IBM도 실적 발표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만한 기업들이 이제 이번 진리에 정신없습니다.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네. 정말 빅테크 기업들 많이 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서 물론 이제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그 전에 이미 벌써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아마 대표적인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로서 나올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 근데 네. 이게 지금 민주당원의 60%는 해리스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원인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건데. 나머지 40%가 글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회색깔 자체가 나는 중도고 21%는 뭐 난 다른 사람 뽑겠다라는 얘긴데. 다른 사람이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네. 대선 주자로서의 확률을 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지지한다. 뭐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지지한다라는 이야기, 빌 클린턴부터 힐러리 클린턴까지. 아직 버락 오바마가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뉴섬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뭐 지지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다 지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저도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금 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봤는데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만약에 이제 대선 후보로서 나오게 되면은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가장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일단 여성, 예, 여성의 유권자를 잡아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유색 인종의 유권자를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젊은층. 그러니까 지금 20살이 어려요. 네. 예,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20살이 어리니까 20살. 예. 네. 그래도 64년생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여튼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의 유권자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어떤 전략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 유색 인종을 공략을 해야 되고 젊은 층 공략해야 되고 좀 멋있는 어떤 연설도 좀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 평론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오바마 연합이 카말라 해리스에 붙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한 어떠한 어떤 전망을 좀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트럼프를 이기기가 힘들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지금 뭐 3개월 조금 더 남았죠.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런 시간 동안에 이러한 부분이 다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지 또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부분 어떻게 끌려고 갈 수 있을지 네. 정치적으로도 아마 저희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뭐 조금씩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직 민주당원의 뭐 대다수가 카말라 해리스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좀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데이터. 우리가 요새 보안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예. 사이버 보안 관련한 밸류 체인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오셨는데 예.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사이버 보안에서 밸류체인 자체의 그 전반적인 이 산업 구조 자체를 100%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거를 각
본인이 좀 원하시는 그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수혜를 받는 부분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옥타나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이 유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우리가 근접해 있는 그런 사이버 보안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보안에 관련해서 그 세부적인 세그먼트가 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세그먼트에 어떤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가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서도 아마 시장에서 크게 좀 요동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뭐 이제 당국에서도 뭐 미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더 엄밀한 또는 더 좀 이런 좀 규제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저 요 표를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캡처를 하셔가지고 네. 본인들이 예를 들면 사이버 보안에 어느 정도 포트를 좀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어떤 기업, 미국에 있는 기업 구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실 HBM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을 때 이러한 밸류 체인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투자에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지금 새 모양으로 돼 있는 요 기업이 있잖아요. 요 기업이 많은 부분에 다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예, 그래서 많은 세그먼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중요한 회사였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이버 보안 IT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큰 오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못지않은 또 미국의 대표적인 또 팔로알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예, 낸시 펠로시가 또 콜옵션을 또 행사해서 많은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런 팔로알토라는 기업도 모든 세그먼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예,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시큐리티에 팔로알토가 있고요. 데이터 시큐리티 팔로알토가 있고 클라우드 시큐리티 팔로알토가 있고 예, 전부 다 워런 버핏이 고를만 하네요. 팔로알토를. 팔로알토. 예, 워런 버핏도 피그란 기업이잖아요. 팔로알토가. 예. 우리도 그럼 피그를 해야 되나? 낸시 펠로시가 일단 주식을 잘 하시거든요. 버피동하고 지금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가 수익률이 더 좋아. 아 그래요? 아 더 좋아. 근데 이거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야 이거 내부자 정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물론 이제 장기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워런 버핏의 뭐 그렇죠. 장기 포트폴리오가 안 훨씬 되지만 안 되지만 누적 수익률이 높겠지만 예, 이제 민주당 아니 저 하원 이제 의장으로 계셨을 네네. 때 예, 그때는 이제 수익률이 수익률이 좋았다. 단기적으로 아마 미국 내에서 3위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많은 뭐 예. 미국 내 사정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투자를 했다라고 예, 훈훈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뭐 요 표도 아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반적인 밸류 체인도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우리 금리 인하가 이제 가을께 예정돼 있는 미국 있죠. 근데 주식 시장이 금리 인하 하고 나서 어땠나?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표입니다. 어때요? 얼마나 미로워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지상파 느낌으로 예. 보여주시죠. 자, 과거 금리 인하 이후의 주식시장의 역사적 흐름입니다. 네. 이게 보시게 되면 뭐 간단하게 먼저 이 밑에 주황색 내려있는 제일 거예요. 밑에 있는 것부터 보여줄게요.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여기예요. 제 노란색 커서를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딱 여기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고 영먼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의 어떤 순으로 지나가는데 네.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90년 이후입니다. 1990년 이후에 금리 인하 시점이 만약에 경기 침체와 같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가 주황색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지수가 좋지 않은 모습.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 주황색이 어찌 보면 경기 침체와 19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었다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경기 침체가 없었다면 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우리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9월에 금리 인하 100%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네. 근데 지금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 빨간색 평균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역사적 어떤 통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고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같이 오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렇게 짙은 남색이 바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그러한 금리 인하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연도는 지난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향후 데이터를 봐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겪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좀 다른 상태, 그리고 뭐 정부 부채, 가계 부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뭐 흐름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대부분 금리 인하가 온 이후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 부분이 이 표에서 나타낸 것이고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약간 타이밍이 대선이 목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뭐 누가 당선이 되든 얼마나 경기에 대한 침체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김한진 박사님과 저희가 매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 뭐 내년께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긴 해도 약한 경기 침체라고 항상 그 앞에 약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이제 뭐 누가 되더라도 그 약하는 것도 이제 눈뜨고 못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든 끌어올리는데 우리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죠. 왜냐면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또 다 이렇게 뭐 맞아요. 가져올 테니까요. 예. 예, 빨대 딱 꽂아가지고 미국으로 예. 쫙. 맞아요. 예. 어쨌든 어쨌든 표현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쫙 이렇게. 아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실제로 뵀으면은 더 예. 좋을 텐데 이게 브라운관이 아니죠, 그 뭐죠? 정통 아나운서입니다. 브라운관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브라운관, 예. 그러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니 약간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간색을 다들 염원하면서 시장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와 돈들이 다 미국으로 착착 달라붙고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는 물론 이게 AI 버블 지난 뭐 닷컴 버블 때만큼 올라갔다, 네. 뭐 쏠림 현상이 지난 닷컴 버블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쵸. 있는데 지금 또 미국에 쏠리는 여러 가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3배 프리미엄 붙은 미국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고 사이즈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과거에도 많은 버블이 있었고 과거 니프티 50라는 버블이 과거 1960년대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과열 현상이 있으면은 다시 글로벌 증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로테이션이 돌아갔던 그러한 과거의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게 거의 한 3배 이상의 붙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로테이션이 돌고 있지 않다. 결국에는 지속적인 쏠림이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자, 그만큼 지금 미국이 정말 강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이 AI라는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다 미국에 쏠려 있는 상황. 네. 예, 그리고 대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다른 글로벌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프리미엄 붙은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다시 로테이션이 돈다, 수급의 어떤 수급이 전환이 된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하나씩 열어볼 텐데 이제 보잉. 아니 보잉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네. 주문이 폭주했다고요? 주문 어떤 폭주했어요. 거를 내놨길래 그래요? 이제 국제 항공 쇼에 이제 갔는데 네. 이제 주문이 폭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쇼를 잘했나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고요. 네. 지금 이 주문 폭주한 주인공 누가 주문을 했는가를 봤을 때 대한항공이 전체 70대 중에 50대를 주문을 했다라는 코리안 에어. 코리안 에어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최대 50대의 보잉 와이드바디 항공기를 공개되지 않는 가격에 약간 좀 저렴하게 했겠죠. 싸게. 싸게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50대 그 항공기를 일단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항공, 재팬 에어라인이 또 20대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구매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일본항공 이 두 항공사에서 총 70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주문 폭주가 했다라는 그 양 자체가 70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항공사에서 다 주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보잉이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서 매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 현금을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70대 외에 현재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항공기가 한 200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그러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완제품 또는 일부 완성된 비행기가 인도 대기 중인데 200대가요. 그 200대에 비해서 지금 70대가 들어온 거는 정말 주문 폭주거든요. 어찌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잉이 어느 정도 주가 회복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예,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예. 요 뉴스를 보자마자 0.1초 만에 딱 들긴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너무나 많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예. 이게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목숨과 직결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제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어떻게 써야 하나 예,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어쨌든 보잉은 이러한 소식에 주가가 좋았고요. 네. 앞서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봤었던 EU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중에 최근에 메타 이슈가 가장 뜨겁죠.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시게 되면 이 기사 여기 오른쪽에 pay or consent라고 돼 있죠. 요 부분은 예. 저기 떠요? 저는 안 떴는데. pay or consent 이게 아마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뭘 몰랐나? 할 때 뭐 할 때 아. 아마 그게 아마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많은 자꾸 분들이 공유하라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스레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다 연동돼 있잖아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하나 올리면 자꾸 이거를 페이스북 연동해서 뭐 올리겠습니까? 할 때까지 물어봐요. 할 때까지. 맞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뒤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 맞아, 맞아. 해. 맞아, 맞아, 그냥 맞아. 눌러버리게 되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개인 정보.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마 뭐 같이 다 버무려서 네.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메타의 지불 또는 동의, 제가 이제 뭐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모델 자체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EU의 소비자 보호 협력은 메타가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문구,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pay or consent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너무 오도되고 혼란스러운 문구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거나 아니면 이걸 동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동의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무료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서 뭐 지난 저희 월모브를 통해서 늘 얘기했지만 디지털 시장법 자체가 만약에 벌금이 부과가 되면 글로벌 전체 매출의 5% 또는 그 부분별로 좀 다르겠지만 뭐 10%, 5% 엄청난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변경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은 광고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만 최대 12.99 유로를 지불해야 되고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라고 생각하도록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사용으로 간주되며 해외로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한 것에 대해서 메타에 별도로 디지털 시장법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메타 대변인은 광고 대체 수단으로서의 구독은 많은 산업에서 확립된 사업 모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내가 뭐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가입을 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광고를 나는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광고를 보지 않겠다 그러면 돈을 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 모델 자체가 이 메타 대변인이 다른 기업들과 같이 묶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는 테슬라입니다. 뭐 AI 얘기도 있고 로봇 얘기도 있고 풍성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xAI가 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교육 클러스터를 가동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저 오른쪽에 또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강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여주고 있다. 가장 파워풀한 AI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가동이 됐습니다. 일부 가동이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입니다. xAI 회사에서 직원 신규 채용을 좀 알렸고요. 그리고 xAI, xNVIDIA 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오전 4시 20분 네, AI 훈련을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이에요? 어떤 거요? 왜 이렇게 일찍 해요? 새벽 4시 20분부터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밤새다가 제가 저때 밤새다가 시작한- 실수로 버튼을 저때 누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엔비디아 칩이 엄청 많이 맞아요. 탑재됐네요. 10만 개의 엔비디아 H100을 칩을 탑재했는데 10만 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가장 와. 큰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고
이번 프로젝트에 이제 그 H백의 그 칩 가격 자체가 한 4만 불, 3만 불에서 4만 불을 측정을 했을 때 네. 하나로 따지면 약 5조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요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향후 우리가 또 테슬라를 보시는 데 있어서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휴머노이드도 또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도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이슈. 네. 자, 메모리. 그리고 이슈가 요거 먼저 좀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와. 주식을 약 3,390만 주를 팔았습니다. 2조 원 규모. 약 2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 최대 주주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전체 지분의 약 3.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지분이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체 들고 있는 지분 지분이요?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주식을 매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워렌 버핏이 발을 빼나 뭐 이렇게 어. 우려가 잠시 좀 나왔지만은 이게 뭐 3.3% 정도 물론 큰 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버크셔 헬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 중에 3.3%를 일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고요.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예, 그래서 지금 뭐 과거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어떻게 매수를 했고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또 주가 추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과거 2017년 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난 양의 매수를 시작했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라고 표현하면 모르시겠죠? 예, 그래서 많이 매수가 고점이죠. 대비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를 또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65.6%예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익률이 65.6%고 3.3%에 대한 지분 팔았고 2024년 지금 7월 17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17일 전에 며칠을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한 번에 팔 수는 없죠. 이렇게 많은 지분을. 그쵸. 그래서 예, 며칠을 통해서 조금씩 계속 매각을 해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 매각된 자금이 또 어디로 흘러갈지는 향후 또 시장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뒤에 추후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 뉴스레스터 쫙 들어봤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더 좋은 소식은 이제 실적 시즌에 나오겠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요목조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